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신문을 볼 때 경제면에 다양한 뉴스들 나오는데요. 어떤 뉴스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너무 내용이 많다 하신다면요. 저희 방송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에서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수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브리핑해 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전쟁 우려에 비트코인 출렁.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0일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97,000달러 선을 유지하다가 트럼프의 발언 이후 한때 94,745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이후 다시 97,000달러를 회복했지만요.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업비트 비트코인은 1억 4,600만 원까지 하락한 뒤 1억 4,70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도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이 발표한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35점으로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관세 전쟁 등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취임 직전 10만 9,915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지만요. 이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관세 전쟁과 금리 정책 변화 속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트럼프 관세의 꼬리내인 미국 무역국들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주요 교역국들이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전자제품, 의료 장비 등 최소 12개의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이면서 미국산 무기와 에너지 수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 투자 확대를 논의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대만 정부 대표단도 직접 워싱턴에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는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조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산업 지원금으로 30억 달러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적극적인 협상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국이 어떤 협상 전략을 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IMF보다 최악, 구직자 1인당 일자리 0.28개라는 소식인데요.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으면서 고용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업들의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42.7%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도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구인 배수가 0.28로 기록이 되면서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낮아졌고 또 기업들이 채용을 유보하면서 고용시장 위축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도 1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0%대를 기록했습니다. 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모습인데요.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증가해서 고용의 질적 변화도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18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한 반면에 업황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채용 축소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고용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한화에어로 작년 사상 최대 실적 1.3조 투입해 한화오션 지분 확대라고 하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매출 11조 2,462억 원, 영업이익 1조 7,2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43% 그리고 190% 증가했고요. 처음으로 수출 금액이 내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 방산 수출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오션의 지분을 1조 3천억 원에 추가 매입하면서 보유 지분을 34.7%에서 42%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 조선 해양 사업의 시너지 제고와 책임 경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김동관 한화 부회장의 조선 방산 부문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최근 한화시스템과 함께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해양 방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요청한 만큼 필리 조선소의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조선 해양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방산 조선 해양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분을 매각한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와 한화에너지는 확보한 자금을 신규 사업 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위기의 한국 철강, 미국 쿼터제 폐지, 관세 폭탄 최악의 시나리오 촉각. 네, 조금 불안한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존 한국의 쿼터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263만 톤의 무관세 수출 쿼터를 적용받고 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쿼터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 대미 수출이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18년 쿼터제 시행 이후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340만 톤에서 250만 톤으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일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는데요. 국내 철강사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중국산 저가 철강제의 시장 잠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철강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세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 현지 제철소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요. 정권 교체 가능성과 높은 비용 부담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산 철강제 수입량을 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을 중국 철강의 우회 수출 국가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관세 협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